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원장 박용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검 항색종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안검 항색종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더 많고 자세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안검 항색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검 항색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검 항색종은 혈중의 우리 지질, 콜레스테롤의 이상으로 이러한 지질이 양쪽 눈에 생기는 것을 안검 항색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양쪽 눈에 생길 수도 있고 한쪽 눈에 생길 수도 있고 또 한쪽 눈꺼풀 아래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 앞에 좁쌀같이 노란 점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점이 생긴 건지 피지가 쌓인 건지 막 구분이 안 되시거든요. 이런 게 처음에 생기다가 점점 커지는 것이 이제 안검 항색종입니다. 안검 항색종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수치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 경우도 반수가 정상이고요, 비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반수입니다. 이게 결국은 혈중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몸 컨디션이 안 좋고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때에 생겼다가 이게 몸이 이제 운동하고 그래서 정상이 되면 그때 혈액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 검사를 할 때 한 번 재고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황색종이 있었는데 이제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혈중에서 LDL,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 모나리자가 황색종이었다 이런 논문이 있어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그림을 황색종이 어딨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확대를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눈 사이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안검 항색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제일 유명한 게 모나리자 그림이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고, 모나리자의 모델이 됐던 이 백작 부인도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색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몸에 생기는 그런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검 항색종을 레이저로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치료하는 건 아주 조그만 경우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보통은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구분입니다. 일기는 직경이 5mm 정도 되는 것을 보통 황색종 1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양쪽 위 정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한 군데나 두 군데에 생기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기는 이게 앞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생긴 게 코 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게 보통은 생긴 지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2기라고 하고요. 3기가 되면 아래 꺼풀에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생겨서 나비 모양으로 생길 정도가 되면 우리가 3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도 복잡해지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3기가 넘어서 이제 4기가 되면 눈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 동그랗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단계를 놔둔 건 항상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1, 2, 3, 4기로 나눴고요. 이게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항상 질환은 초반에 생겼을 때에 치료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황색종이 얼마나 침범해 있는지를 보면 깊이가 피부를 넘어서 피하, 지방, 근육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보통은 상피에서 유국진피라고 하는 진피의 약간 윗부분까지는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황색종은 이 범위를 넘어서 근육까지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하셔도 도달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위까지밖에 레이저로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남는 겁니다. 이 경우 케이스를 보면 황색종 안에는 좀 까매서 없어진 것 같은데 주변으로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황색종이 그러면 재발한 거냐,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계속 커진 겁니다. 안에만 좀 깎아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레저를 하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한두 달 지나면 황색종이 옆으로 덮어져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왜 이렇게 커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제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황색종을 근육까지 있는데 뭐 지방까지 있는데 다 들어가서 통째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는 거를 수술하기 때문에 제가 레저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를 비교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발할 수도 있는데 왜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주변으로 지질이 가서 막 붙습니다. 그래서 커지는 거라서 이 수술은 요에 뭉치는 그 핵을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거하시면 뭉치는 90점이 없으니까 다시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90점이 있는 상태에서 뭐 레이저를 해서 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커지는 겁니다. 황색종을 1기부터 4기까지 나눴으니까 그 분류에 따라서는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뭐예요? 제일 초반이잖아요. 그냥 그것만 떼어내시면 됩니다. 조그마니까 그냥 칼로 그냥 떼어내시면 그 안에 뒤집어 가지고 노란색 없이 떼어내고 밑에 있는 근육이 이제 깨끗하시면 그대로 떼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꼬매시면 되는데 이게 눈 앞쪽에 있을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서요. 꼭 그 피하봉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눈에는 피하봉합을 잘 안 하는데 코 쪽으로 갈수록 피하봉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봉합을 하시면 됩니다. 1기 치료 또 한번 보는데 한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에 생기시면 이제 이것만 떼어내서 눈 변형이 없으면 한쪽만 떼어내도 됩니다. 근데 한쪽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이 짝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이제 환자들이 눈은 두 개인데 한쪽만 수술하면 당연히 짝눈이 될 수 있으니까 반대쪽도 어떻게 할 건데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잡아봐 가지고 한쪽만 해도 눈 양쪽이 그 대칭이 변하지 않겠다 그러면 한쪽만 떼셔도 되고요. 근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반대쪽도 떼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쪽 눈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기로 가면 눈을 흘러내리니까 단순절제도 하는데 코앞으로 이제 이게 내려갈 때 잘못 꼬매면 눈이 몰려 보이거든요. 이 황색종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눈을 잡아봐서 안 몰려 보이면 그냥 잘라내면 되지만 혹시나 이 코앞 쪽에서 눈이 몰려 보이는 거나 이렇게 되면 피부를 떼고 거기에 피부를 넣어줘야 되는 그 피부이식을 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수술할 때 잡아보시고 수술 범위를 정하시고 하시고 2기까지도 보통은 이제 단순 절제를 하셔도 되는 범위이긴 한데 이제 1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2기서부터 모양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3기 정도 되면 이제 아래 위로 펴지는 이제 3기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의 눈꺼풀 같은 경우는 단순 절제가 아니라 눈의 모양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안검이라는 거는 쌍꺼풀 라인에도 이 황색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을 잡아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피부만 자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쌍꺼풀 잡아준다고 쌍꺼풀까지 자르면 눈이 안 감기게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황색종 제거한다고 상담 와서 수술하고 왔는데 황색종은 그대로 있고 쌍꺼풀만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상안검 형식으로 피부를 절제하는 게 더 유리하지 쌍꺼풀을 수술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겁니다. 피부를 전체적으로 잘라야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쌍꺼풀 하지 말라고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쌍꺼풀 하고 싶으면 다 절제하고 나중에 재발 안 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쌍꺼풀을 별도로 수술하시는 것이 낫지 동시에 하시면 그 눈이 변형될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기는 눈 전체에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상안검도 하고 뭐 하안검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눈이 안 감기거나 눈이 아래 같은 경우는 너무 뒤집어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황색종을 다 제거하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남는 피부에서 이제 이걸 피부 이식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 황색종이 침범 안 한 부위에 있는 피부를 떼어다가 황색종 침범 부위에서 이식을 해서 눈 모양을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눈에서만 옮기신 경우고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다 해도 피부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귀 뒤에서 이제 해서 피부에서 눈을 다 떼게 되는 겁니다. 사기 치료는 대부분 이제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기도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눈 안에서 해결이 되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는 그 피부 이식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황색종은 우리가 지방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항상 피 검사를 하시고 그 체크하는 걸 필요하고요.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운동 습관을 어떻게 하면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셔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음식 먹는 거에서 제일 피한 건 트랜스 지방. 우리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를 꼭 그 음식 먹을 때 확인을 해라 라고 하고요. 가공된 지방 섭취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공된 지방 우리 흔히 말하는 거 빵, 초콜릿, 뭐 튀김류, 우리 마가린, 그다음에 케이크. 예전에는 그 커피 믹스도 좀 피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트랜스 지방이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황색종은 우리가 지방대사 때문에 지방대사 때문에 생기는 거겠지만 그 치료할 때는 레저보다는 수술적으로 치료하시고 그 가급적도 초기에 조그만 했을 때 좁쌀 많았을 때나 뭐 쌀알 많았을 때 요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좀 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본 한정 중에 눈을 안 감기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시고 수술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